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의 수행을 받으며 동해에 있는 한 섬에 초소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의 단독 수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권력 실세로 떠오른 김여정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이모저모 안찬일 소장, 탈북자 김미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찬일 소장님, 좀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남매가 둘이서 어떻게 보면 군부대를 시찰을 했다. 단 둘이만 갔다. 이름이 나왔다. 좀 의외죠? 예, 이것은 이제 전체 쫙 그 당정군을 갖추고 간 게 아니고 거의 둘이만 나타났고 현지에서 이제 포병국장이 영접은 했지만 사실 다른 당 간부나 이 무슨 정치국원들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우선 그 김정은이가 이제 김여정과 같이 이렇게 둘이서도 북한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다음에 또 어떤 배경, 최영현이, 오일종이니, 오금철이니 이런 빨치산 그 말하자면 후견 세력의 배경이 이제 필요 없이도 단독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지만 우리가 내막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북한 주민들은 저걸 보고 잘 모르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리포트에도 나온 바와 같이 김정은은 원산 바로 저 초대소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일단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갔다 보니까 많은 수행원을 데려오는 게 오히려 자기로서는 불편하다 보니까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자기를 일종의 경호하는 저게 동해안 방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초대소나 그걸 경호하는 또 포병부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격려차 차원에 들리다 보니까 저렇게 둘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견으로 보는데요. 그게 그 장성택이 처형과 더불어 체력료가 많이 이렇게 급상승했었는데 또 지금 최근에 또 체력료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았을 때 왠지 두 사람 곁에는 이제는 나만의 울타리가 많이 없어졌지 않나. 그런 것으로 봐서 되게 측은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너와 나 결국은 핏줄이잖아요. 핏줄 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막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근데 김미소 씨한테 계속 이 질문을 드려보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웃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이 옆에 있는 군인들과는 다른 표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네, 그 다른 옆에 기념 촬영한 분들 얼굴을 보게 되면 다 긴장합니다, 항상. 긴장한데 그 김여정의 얼굴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천지분명한 아직도 어린 20대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김여정은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빠라서 편한 걸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참 큰 권력을 지금 그 무게를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워낙 또 자랄 때부터 저렇게 황태자나 황태녀를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천지분명하게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아마 또 저것이 이제 저 사진이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저 김여정이가 결정하는 사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또 자기로서도 자기 만족도 느끼고 이런 점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습니다만 사실 김여정은 제가 볼 땐 과거 이제 김경희와도 또 다르게 어떤 지금은 권력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다 지금 30대, 20대니까 대단히 그 미숙한 그런 나이인데 그 헤비한 권력을 감당해 내려다 보니까 일단은 마차를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말 두 마리가 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생각도 됩니다.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지금 여자도 아닌데 말이죠.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기념 촬영이나 할 때 저렇게 하는 것은 진짜 가장 신뢰를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세상에 저분들은 영광입니다. 저거 하나만을 있어도 저런 그 기념 자기가 김정은 옆에서 저렇게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영광 하나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긍지감을 가져요, 실은.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김여정이가 지금 반지도 끼고 얼굴에 한 미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과연 이제 그 장성택도 처형이 됐고 최룡이도 이렇게 됐고 이제 김경희 배우자였던 장성택이처럼 그 김여정의 이제 신랑이 누구인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 사람도 막강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남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최룡해가 어떻게 보면 2인자에서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룡해 아들과 결혼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으면 내려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네. 아마 그런 관계는 분명히 역학관계가 형성됐겠지만 일단 최용해 아들하고 안 하는 걸로 판명이 났고 지금은 외무상인 이수영 외상의 그 조카 즉 39호실에서 당자금을 관리하는 젊은 직원과 결혼했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소리 아마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일성 때부터 북한 권력에서는 이 정상급에서 예를 들어 정치구원급 비서급 이상에서 같이 자녀가 결혼하는 건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왜냐하면 그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아주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역시 그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자기 딸을 김경희를 장성택과 결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최용해가 뒤집어 엎고 결국 김정은의 동생과 최용해 아들이 결혼하면 이건 1인자와 2인자가 결혼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김정은이가 반대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수영의 아들하고 조카하고 결혼시킨 건 이제 김정은도 이제 자금에 당자금 이 재정 관리에 어떤 자기 핵심 그 임무를 심어야 되는데 자연히 현재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 이수영의 조카가 된다면 그 이수영의 또 후계자로서 그 사람이 당자금을 틀어주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김민호 씨가 보기에 김여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세로서는 꾸준하게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제 당 오빠와 함께 둘만이 그 단독 그 군부대를 시찰했다는 점도 그렇고 지금 2인자로 북한에서 김경희 대물림 받을 거는 김여정이다 딱 찍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죠 이거는. 예. 그렇다면 좀 있으면 어떻게 장성태 같이 남편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예, 뭐 곧 등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김여정이가 발폭을 더 높여가면 갈수록 그 주위에는 항상 시선이 따르고 그러다 보면 그 신랑이 또 그 뭐 연호 이런 하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층에서 그 고위급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그 김여정이 시간 문제에 따르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북 소식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민보안부의 배반자 인물과를 신설했다. 예. 이거 뭡니까 이건? 아까 인민보안부면 이제 우리 경찰청처럼 이게 그 사회 공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 이제 그 이자 지적하신 그 배반을 이제 말하자면 탈북자들 네. 탈북자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연합뉴스나 뭐 정편에 나와서 이제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네. 사실 뭐 이 탈북한 사람들은 다 북한을 직접 체험했으니까 예. 북한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이 상당히 정확하고 그래서 아마 이 그 배반과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인물들, 가족들 이걸 이제 쭉 말하자면 추적해 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협박하거나 말하자면 숙청시켜서 상간벽지로 쫓아내거나 왜냐하면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온 탈북민들은 거의 이제 북한에서 숙청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그 협박을 하고 또 이게 전화를 통해서 남쪽의 가족과 전화하고 또 돈도 송금하고 이런 걸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다 보니까 아마 이 우리 탈북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지금 색출해서 협박하고 전화라도 해서 방송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부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민소 씨도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주변에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들었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색출을 하자게 되면 일단 시범에 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시범에 드는 경우는 무조건 정치범이나 다른 것도 중국에 간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네. 또 정편에 나와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고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생 증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범에 들게 되면 무조건 뭐 정치범 교화서나 또 총살 뭐 이런 것까지 형벌이 아마도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는 탈북인 인수가 너무 한계를 넘어서게 많습니다. 3만 명이라는 그런 적지 않은 인원수고 그 속에서 다 일일이 그거를 다 색출하자고 하게 되면 시간도 꽤 걸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민들 그 좋은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냥 본인이 배고파서 굶어서 온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북한이란 땅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었고 누구나 같이 동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면 과연 부모님과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올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네들 그 김정은이나 김 부자들이 그 쓰는 저그만한 돈을 인민들에게 돌렸으면 오늘과 같은 현실이 없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고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로부터 북한에는 미공급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1년 365일 배급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본 사람이 북한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 그런 체제를 봤을 때 그 탈북자들의 가족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걸 하겠냐 그런 거를 차원에서 배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라고 안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배급 줄 형편이 안 되나 보죠. 그렇죠. 뭐 주고 싶어도 네. 우선 뭐 군부대, 평양 시민이 특권층부터 먹여 살리기도 어려우니까 배급을 못 주는 겁니다. 뭐 주고 싶지 않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데 문제는 북한의 경제를 개혁 개방하면은 뭐 북한도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자연 환경, 지하 자원, 뭐 인적 자원 다 훌륭한데 통치 방식이 잘못됐는데 네. 저는 이 그 말하자면 이 배반자 인물과를 만드는 것은 특히 이제 이게 종편이나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좀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도 무섭지만 또 이 네. 전단 대북 비라 지금 뭐 DVD니 뭔가 북한의 이렇게 종교 뭐 이런 걸 자꾸 전파하는 게 이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부적으로 북한 붕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위협 의식을 느끼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김정은 체제가 지금 4, 5년 되어 오고 있지만 네. 자신감은 전혀 생기지 않고 계속 공포심만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북한의 방송을 보거나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그림 하면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만 저는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깃발 들고 있는 군인의 모습 이런 모습만 저는 떠올랐는데 예상외로 뭐 풍경화나 여성을 그린 뭐 그림도 많은데 이런 주변에 북한에 계실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 평양 그 만수대 예술단 그 창작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일단 뭐 연우 이런 그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런 이제처럼 초상화나 유화판이나 그런 주요 그런 거를 다 만들고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 주변에서보다는 그런 분들은 딱 보호하에 있습니다. 예, 예, 다 일일 감시가 다 되어 있고, 네, 그 생활 조건도 다 상위층 생활, 네, 고급층 그런 생활 조건을 다 주고, 근데 저처럼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하기도 되게 기회도 없는 거죠. 근데 저렇게 보면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풍경화도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을 그린 그림도 많고 수묵화도 있고 유화도 있고 다양한데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저것도 외화벌이의 수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70년대부터 외화벌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90년대까지는 이제 골동품이 주로 외화벌이의 수단이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우리나라 그렇죠. 유물 같은 거. 그렇죠. 백자니, 총자니 이걸 이제 개성이나 뭐 황해도나 이래서 막 도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네. 그게 다 고갈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그림, 그 다음엔 뭐 수산물, 또 뭐 보약 종류 여기에 치중했는데 동양화 역시 중요한 이제 외화벌이 수단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94년도 7월 8일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그 승용차 캐딜락 꼭대기다가 김일성 초상화를 세웠죠. 세웠는데 그걸 그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북한의 미술가 동맹 중앙위원회 김성민 위원장이 그렸습니다. 그걸. 아주 잘 그렸죠. 뭐 멋있게 멋있지 않은 사람을 멋있게 그려놨으니까 잘 그린 건데 그게 음악가 동맹위원장, 미술가 동맹위원장 여러 위원장인데 미술가 동맹위원장이라는 건 미술가 화가에서는 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만수대 창작사가 그 전까지는 주로 김일성 우상화, 김정일 우상화 그림만 그리다가 외화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저런 동양화, 자연 풍경 이런 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크게 아주 대작으로 막 벽만한 걸 막 그려서 중국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관광객으로 갔다 그걸 좀 사고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서는 저 미술 작품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그림 같은 거 자체 하나하나를 보면 뭐 풍경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무도 제대로 없는데 울창한 나무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남녀북녀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북한에서 김미수 씨. 되게 이쁜 분들만 또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뭐 북한은 아직 성령 문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이고, 예. 어차피 저거는 또 수출용으로 쓰는 그런 유아이기도 하니까 더 이쁜 미녀들로만 그리지 않았을까.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화가들의 처우가 괜찮다. 잘 그리는 사람은 확실히 잘하게 처우를 해줍니까? 제가 볼 때 북한의 화가들이 상당히 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그리게 한다면은 북한에서도 훌륭한 화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쪽은 이제 주로 사상예술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말하자면 이 명화가들이 발굴이 안 되지만 북한에도 자유바람이 들어가서 저렇게 뭐 이쁜 처녀도 그리고 뭐 자연환경도 그리고 심지어 나체까지 그린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화가들이 상당히 좀 위협받지 않겠는가. 우리 화가들은 뭐 서양 미술을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좀 막말로 뭐 연탄 한 장 던져서 바켓에 던져서 빗자루를 벽에 꽂도 우린 그림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도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사실주의 음악만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추상화는 거의 못 그리고 사실주의에 기초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그리는데 아마 이제 미소 씨가 얘기했듯이 저건 외화벌이 목적이니까 미녀들을 그리지 북한 자체에서 사실 미녀들은 그렇게 많이 못 그리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모저모 안찬일 소장 그리고 탈북자 김미소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